자, 파이어베이스를 사용을 하는 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음, 자, 빈 프로젝트를 하나 이렇게 새로 빈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주고, 혹은 이미 사용 중인 프로젝트 내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사용할 것들은 이 그 출시 및 모니터링에 있는 앱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앱 디스트리뷰션은 당연히 실제 출시는 그 구글 플레이나 앱 스토어에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 콘솔이나 아니면 앱 스토어 커넥트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 맞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 출시 전에 있는 버전을 테스터들한테 배포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근데 이거를 진행을 하려면 우선 이거 이제 그 첫 홈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앱을 추가를 해야 돼요. iOS랑 안드로이드에 대한 앱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iOS 같은 경우에도 자, 앱 번들 아이디를 넣어주는데, 번들 아이디는 동일하게 맞춰서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다른 구성을 사용을 할 때에는 이 내용들이 필요한데 지금 단순히 앱 디스트리뷰션을 이용을 하는 데에는 이것들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안드로이드도 이제 추가를 해주고 패키지 네임 넣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도 저희가 디스트리뷰션 쓰는데 필요한 건 아니라 넘어가고 다시 이제 앱 디스트리뷰션으로 가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버튼이 바뀌었죠. 이번엔 시작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기 눌러주시면은 앱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사용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자, 아까는 안드로이드였고 iOS 같은 경우에도 선택해 보면은 시작하기가 있고요. 이것도 시작하기 눌러주면은 둘 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아까 디스트리뷰트 앱을 할 때 앱스토어 커넥트가 있었고 애드혹이 있었어요. 애드혹은 이제 임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애드호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 다음에 있는 내용들은 설정을 이제 필요한 경우는 하시면 되지만 보통은 그냥 기본값 그대로 두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드호그를 하게 되면은 이걸 실제 앱스토어 커넥트에 업로드하는 과정 같은 것들이 일어나진 않고요. 이것들이 이제 익스포트를 해가지고 자, 이렇게 IPA 파일이 IPA 파일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A 파일을 이렇게 끌어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앱 디스트리뷰션에 등록이 됩니다. 자, 테스터가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저 스스로를 테스터로 추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음, 표시해 주시면은 해당 사용자들한테 이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고요. 이제 물론 이 기능만 있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그 구글 플레이에서 제공하는 테스트 트랙이나 이런 것들하고 별 차이가 없겠죠. 여기서는 조금 더 좋은 통계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테스터들 같은 경우에 이 테스터가 내가 초대를 했는데 수락을 했냐 안 했냐, 다운로드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새로운 버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버전별로, 그러니까 총 합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1.0이 아니라 1.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배포가 되면은 1.1 버전에 대한 것들도 1.1 버전에 1 버전에 대한 것들도 이제 각각 버전별로 누가 받았고 안 받았고 그러니까 총 몇 명이 받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좀 옛날 버전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게 최신 버전인 줄 알고 잘못 피드백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다운로드 됐는지 여부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이제 테스트 특히 하다 보면은 이제 저 테스트 플라이트나 아니면 이제 구글의 테스트 트랙을 이용하다 보면은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예전 버전, 그러니까 테스트하다 보면은 예전 버전도 테스트하고, 그러니까 바로 하나 전 버전이나 전전 버전이나 이런 걸 들어가가지고 테스트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편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관리하는 쪽이고 지금 받는 쪽 화면은 모바일 앱에서 봐야 되니까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예전 버전 같은 것들도 쭉 목록이 나와가지고 예전에 있던 버전을 선택해가지고 설치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네, 가능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도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아까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APK 또는 AAB를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AAB 파일은 앱스토어, 아니, 그 구글 플레이 쪽 연결이 필요하고, APK는 필요하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AB를 등록을 하고서 연결을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등록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정을 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지금은 설정하기가 조금 설정이 안 돼 있는 채로 그냥 APK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APK는 저 연결 설정을 따로 안 해도 되니까요. 자, 빌드가 됐고 이 APK 파일을 업로드를 해서 자, 테스터 선택하고 배포하면은 끝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이용해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파이어베이스가 구글이기는 하지만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긴 하지만 그래도 이 파이어베이스하고 구글 플레이하고는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따로따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공식적인 구글 플레이나 아니면은 앱스토어나 혹은 테스트 플라이트를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물론 그것들에 대한 안내는
그 초대 메일에 이미 다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기는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다소 불편함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그래도 이 APK 파일을 그냥 건네주는 건, 아예 이제 그 시스템의 보안 설정을 최하로 낮춘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을 보통 하게 되죠. 물론 이제 그것도 꼼꼼하게 꼼꼼하게 이제 지금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만 딱 이제 보안을 낮게 잡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시 보안을 이제 좀 이렇게 잡아놓는 형태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아주 꼼꼼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고 대부분은 그냥 그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으로 보안 설정을 그냥 훅 낮춘 다음에 APK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덜 위험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제공을 이제 하고요. 안드로이드 기준으로는요. 아, 그리고 iOS 같은 경우에도 iOS는 이제 뭐 별도의 이제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게 뭐 별도로 프로비저닝 같은 거 등록해 가지고 하게끔 하는데요. 어쨌든 뭐 이제 그렇게 그 위험하지 않게 테스트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편의성도 좀 보장이 되는 그런 좀 가성비가 맞는 지점에 이 앱 디스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메일 알림이 등록이 되면 오는데요. 지금도 방금 메일 알림이 방금 왔어요. 그래가지고 등록이 됐고 지금 이제 수출 규정 관련 문서 관련된 거 이제 설정해주고 하면은 이제 테스트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거 iOS 테스트 플라이트 앱 받아가지고 테스트 하시면은 이 앱을 이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 업데이트가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등록이 될 때마다 메일 알림이 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또 테스트하는 입장에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이제 새 버전이 나오면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근데 자동 업데이트라는 거는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적당히 이제 그 내부적인 기준으로 이제 업데이트 확인하고 뭐 와이파이 연결돼 있고 전원에 연결돼 있으면 백그라운드에서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테스트를 하는 도중에는 그 자동 업데이트를 기다려가지고 하는 거는 이게 좀 성질 급한 사람들한테는 안 맞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앱 디스트리뷰션은 등록될 때마다 메일이 하나씩 꼬박꼬박 오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언제 됐다, 확실하게 됐다, 뭐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실제 이제 출시를 하는 거는 이제 이 과정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개발 외적인 다른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저희가 내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 근데 여기 보시면은 버전 승급이라고 있습니다. 버전 승급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비공개 테스트로 올리거나 비공개 테스트 안에 이제 더 트랙을 나눌 수 있어서 더 나눠지고요. 아니면 공개 테스트로 전환하거나 프로덕션으로 올리거나 여기 프로덕션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이 앱이 이제 프로덕션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심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뭐 어떤 앱도 심사 없이 등록되는 것들은 없으니까 심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여기 앱스토어 관련 정보에서 이 정보들 다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어떤 기기에서 어떻게 그 앱 이제 구동되는 화면 이런 거 다 선택하고 그런 다음에 이 아래 이제 빌드 해서 그러면 여기 이제 올린 테스트 플라이트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나중에 저장하시고 심사에 보내면은 이 내용들이 심사에 제출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좀 마케팅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영역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보통은 이거에 대한 것들을 이미 이제 경험이 많이 있는 기획자나 아니면은 마케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이제 본인들이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알고서 이제 딱 진행을 해 나가시는데, 아닌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이제 그 개발자들한테 그 가이드에 대한 역할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런 거 디자인 해주셔야 돼요. 뭐, 이런 카피 써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역할이 넘어오게 되면은 여러분이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몇 가지 이제 조금 안내를 드릴게요. 그, 구글 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사전에 뭐 엄청나게, 그러니까 심사관에 따라서 좀 이게, 어, 그 아주 치명적인 문제들만 확인하고서 딱 넘어가는 심사관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꼼꼼하게 다 체크하는 그런 심사관을 만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것만큼은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구글에서 아주 엄격하게 체크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게시판 같은 것들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참여하는 어떤 공간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컨텐츠를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100% 체크를 하고 100% 없으면은 그 앱 그 반려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고 기능은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근데 이제 신고 기능이라는 거는 관리자가 처리를 0.1초만 해줄 수는 없잖아요.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혐오 컨텐츠가 올라왔다. 근데 내가 그게 너무 보기 싫다. 그래서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이게 처리가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안 보고 싶은 거는 즉시 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기 싫은 콘텐츠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사용자가 참여하는 콘텐츠라면은 무조건 있어야 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은 몰라도 그것만큼은 구글에서 가장 엄격하고 깐깐하게 검사를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들이 이제 그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앱의 기능적인 부분이니까 그걸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보다는 좀 다른 이제 그 다른 의미에서의 완성도적인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지게 되는데, 그 이미지 같은 경우에 구글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등록하는 이미지에 뭐 그 뭔가 실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 iOS 등록을 할 때에는 지금 여기 보면은 노치가 있는 버전이 있고요. 노치가 있는 버전이 있고 노치가 없는 버전이 있고, 여기 지금 미리 보기에도 이 이미지들이 다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요거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거네요. 6.7형 디스플레이는 여기 그 위에 저기 그 아일랜드 있는 다이나믹 아일랜드 있는 버전이네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이 예를 들면은 뭐 어차피 다 아이폰이니까, 그러고서 여기 이제 노치 있는 버전으로 여기 5.5랑 뭐 이런 것까지 이미지를 해놓으면은 그 핸드폰 프레임이 잘못됐다고 반려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이 6.5형 디스플레이 노치가 있는 거에는 노치가 있는 프레임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여기 이제 5.5형 디스플레이 쪽은 이 노치가 없고 홈 버튼이 있는 모양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노치도 없는데 홈 버튼도 없다. 그러면은 안드로이드처럼 보이겠죠? 안드로이드처럼 생긴 게 등록이 되면은 안 됩니다. 그것도 반려사항입니다. 그리고 요 요 이제 사용된 이미지 안에 뭐 당연히 그러니까 구글 로고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은 안 되고요. 애플 로고가 들어가도 안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앱을 심사할 때에도 앱 내에 이제
구글 플레이나 뭐 그런 언급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결제 관련된 게 들어가면은 환불은 이제 그 인앱 결제 같은 경우에 인앱 결제 환불은 또 절차가 좀 다르니까 일반 결제 취소랑은 다르니까 그래서 인앱 결제한 항목 같은 경우에는 하면서 이제 저희는 리액트 네이티브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다가 자 구글 플레이 또는 앱 스토어에 메뉴를 통해서 환불 신청을 해주세요. 이런 카피를 써넣겠죠. 그러면은 구글 플레이라는 언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려가 납니다. 앱스토어 안에서는 그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에서는 그런 용어들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사용자들이 올리는 이미지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공지사항 같은 거 있잖아요. 공지사항 같은 거에 이제 뭐 구글에 관련된 공지가 올라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공지사항에 사용된 이미지에 뭐 이렇게 오픈 소스 이미지 같은 거 다운받아가지고 썼더니 거기에 이제 그 안드로이드 폰 실루엣이 들어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다 반려사항입니다. 그래서 애플에서는 그런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깐깐하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조심히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가 사전에 준비할 내용들이고요. 이제 나머지는 심사해보고 나서 심사에서 오는 내용들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심사해가지고 심사 등록을 하고 나면은 이게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것들이 애플 쪽은 주로 컨텐츠에 관련된 거니까 사실 개발적인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 구글은 개발 이슈죠. 만약에 차단 기능이 없었으면 차단 기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건 개발 이슈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애플에서 콘텐츠 같은 관련된 거를 등록을 해도 어차피 심사할 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리포트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리포트 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개발자가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구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안내가 옵니다. 거기에 반려가 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저희 앱에 대한 앱 등록하는 과정들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고요.